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경애 작가님의 멸망한 서울의 괴물 사냥꾼이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136화 완결이라는 짧은 분량의 소설이라서 몇 달 전에 잠시 시간 내서 읽어봤는데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소설이지만 저는 나름 재밌게 읽었습니다. 주인공은 죽으면 무한회귀를 하는데 선천적이거나 어떠한 계기로 사냥꾼의 자질이 된 소수의 사람들이 회귀자로 선택됩니다. 괴물로 변해버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그 순간이 회귀되는 시점이라서 주인공이 죽고 회귀할 때마다 멘탈이 망가져가는 주인공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사일런트 힐과 유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잔인하고 끔찍한 내용들이 나와서 고어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 분량이 적어서 줄거리는 평소보다 짧은 10화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은 괴물병이라는 재난에 의해 멸망했고 사람들은 괴물로 변해가며 서울을 둘러싼 안개의 장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환은 가족이 괴물로 변해가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네 번째 회귀를 맞이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괴물이 되어 죽었고 아버지는 허그베어가 되어 그를 위협합니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세 번의 시도 끝에 실패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회귀를 통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 재환은 결국 괴물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미끼로 삼아 허그베어를 처치하기로 결심합니다. 재환은 자신을 되살아나게 하는 이 회귀의 비밀을 풀기 위해 괴물을 죽여야 한다는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가 변한 허그베어와의 싸움에서 그는 도끼와 시카를 준비하고 허그베어를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재환은 괴물을 죽인 후 피를 마시는 것을 망설이지만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피를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반복된 악몽을 끝내기 위해 더 큰 괴물을 사냥해야 한다는 속삭임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재환은 괴물들이 설치는 아수라장이 된 도시를 피해 서울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국도에서 재환은 서울을 빠져나가려는 수천 명의 인파와 그들을 막으려는 경찰들을 마주합니다. 경찰들은 서울을 나가면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걸린다고 경고하지만 시민들은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깥으로 나가려 합니다. 그때 하늘의 달이 빛나면서 괴상한 파동이 퍼지고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괴물로 변해가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경찰들은 괴물로 변해가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충격에 빠진 군중들 속에서 재환은 서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울을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저 안개 속에 괴물이 있음을 암시하는 속삭임을 들으며 안개의 장벽을 향해 걸어갑니다. 안개 속에서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재환은 가는 길에 마주친 시력이 나쁜 소녀를 돕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걷는 길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서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더니 백치가 되고 재환 역시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몸이 안개로 된 실에 묶이며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안개 속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존재를 마주하게 되는데 재환은 불가해인 그 괴물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발하면서 또다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로써 재환은 서울을 빠져나가는 길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위험한 도전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재환은 안개 속에서 정체불명의 괴물을 마주하고 죽은 후 다시 살아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괴물의 모습을 떠올리려 하면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극심한 두통이 찾아오지만 재환은 이 경험을 통해 괴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속삭임은 불가해라는 괴물의 존재를 경계의 거미 미스크네로 명명하며 이 괴물을 사냥하려면 지혜가 99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재환은 죽을 때마다 정보를 얻는 시스템을 이해하며 괴물의 피를 마시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속삭임을 떠올립니다. 그는 괴물의 피를 마시기로 결심하고 허그베어라는 괴물을 처치한 후 피를 마십니다. 피를 마신 후 그의 몸은 괴물의 힘을 흡수하면서 강화되고 속삭임을 통해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괴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재환은 자신도 사냥꾼이 되어 괴물의 힘을 얻으려고 마음먹고 동대문구와 중랑구의 경계에서 괴물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괴물의 피는 햇볕에 닿으면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재환은 낮에는 쓸모없어질 피를 얻기 위해 밤에만 활동합니다. 그날 밤 그는 35마리의 괴물을 사냥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성장 한계에 도달해 더 높은 등급의 괴물을 사냥해야 한다는 걸 느낍니다. 피곤이 쌓여 허름한 빌라에 들어가 쉬려 하지만 총소리가 들리며 깨어납니다. 소리는 경찰의 권총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김순경이라는 젊은 경찰은 괴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재환은 그를 도우며 괴물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재환의 전투력에 놀란 김순경은 사냥꾼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사냥꾼들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김순경은 재환에게 다른 사냥꾼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그들 간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합니다. 재환은 다른 사냥꾼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하고 김순경은 그를 동서울 대피구역으로 안내합니다. 대피소에 도착한 재환은 바리케이드와 탱크가 늘어선 살벌한 풍경을 목격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주인공 재환이 자신과 같은 다른 사냥꾼들을 만나게 되겠네요. 꽤 어두운 분위기의 소설인데 이미지를 만들 때 잔인한 묘사들을 거르고 순한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말 쉬는 날에 시간 내서 충분히 읽을 만한 분량이고 엔딩도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